지금 시장은 딱 한마디로 뭐라고 좀 정의를 내릴 수 있을까요? 지금 시장은 양극화가 또다시 시작될 초입에 있는 거죠. 여전히 지금 서울이나 일부 지역들은 거품이 굉장히 많아요. 이 지역들은 거품이 빠지는 과정들이 필요할 거고, 네. 근데 울산, 동건 이런 지역들이 보물찾기 하듯이 한번 찾아보세요. 네. 몇 개 지역들이 있거든요. 네. 이런 데는 이제 아마 내년 어느 즈음부터는 본격적인 대세의 상승장이 시작될 겁니다. 서울에서도 저평가된 구가 네. 있는지도 좀 궁금해요. 네. 강남구 같은 경우는 이제 투자 점수가 아직도 이제 50점이 안 되고요. 자, 여기서 이제 제일 저평가가 강서구, 강북구, 은평구, 금천구인데 여기도 30% 지금 고평가예요. 제일 지금 고평가가 용산구, 서초구, 성동구, 강남구, 요런 강동구 요런 데가 지금 고평가고, 아, 이건 주택구입 부담지수 보세요. 이거 어마무시합니다. 저 가격이 얼마나 더 떠받쳐질 수 있겠습니다. 월세 수익률 같은 경우도 성북구나 관악구 이런 데가 이제 높지만 그래봐야 이것도 2.4%, 강남은 1.6%에서 이렇게 보면은 서울은 뭐 전혀 이제 찾아보고 싶어도 찾아보기가 좀 쉽지가 않네요. 최근에 서울의 전월세도 사실 많이 오른 게 팩트잖아요. 네. 그렇다면 또 이제 조금 뭐 밀어 올리는 이런 힘이 네. 좀 괜찮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조금은 듭니다. 그렇죠. 이게 네. 전세가가 올라가면은 매매가를 밀어 올리는 게 맞아요. 네네. 중요한 거는 이게 동시에 오냐라는 거죠. 특히나 지금은 이 전세 대비해서는 매매가가 너무 고평가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가 가까워요. 전세와 매매 갭이 크지 않아. 이럴 때 전세가 오르면 이걸 매매를 밀어 올리지. 그런데 전세와 매매 갭이 커요. 이런 상태에서는 전세가 올라도 이게 매매 시장까지 영향을 미치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뭐가 있냐면 공급 관련해서는 그 후분양이라는 폭탄이 좀 숨겨져 있어요. 서울에. 그러니까 뭐냐면 리치고를 포함을 해서 모든 부동산 플랫폼에는 후분양 물량이 포함이 안 돼요. 그래서 서울의 입주 물량이 굉장히 작은 걸로 나오는데 후분양 되는 거를 얹잖아요. 그러면 25년은 공급 물량이 꽤 있어요. 지금 이제 요거는 이제 부동산 114에서 나온 이제 자료라고 이제 보도에 나온 건데, 강남, 서초, 송파 3구에 쏟아질 후분양 물량만 18,000세대가 넘는다. 정확하게는 18,000세대 정도가 분양이 될 건데 상당수가 후분양이라는 거죠. 그러면 사실 이게 영향이 꽤 클 것 같은데요? 영향이 당연히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아마 한 내년 정도의 영향이 좀 있지 않을까. 올해는 아니고요. 자, 그리고 여기서 하나 보여드릴게요. 제가 월부에 와서 울산 얘기를 제가 한 적이 있죠. 김기호를 이렇게 완전 하락론자로만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데, 저도 제발 좀 진짜 상승 얘기 진짜 하고 싶나 미치겠어요, 진짜. 그런데 제가 상승 얘기를 할게요. 울산 동구의 데이터를 보자고요. 자, 여기 투자 점수 몇 점이에요? 75점이면은 무릎과 발목 사이죠. 정강이. 물론 정강이라는 건 더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긴 있죠. 근데 굳이 그런 것까지? 자, 보세요. 정강이까지 떨어졌죠. 울산은 지금 투자점 제일 좋습니다. 울산 동구의 주택 구입 부담 지수가 역사적으로 어때요? 한 6, 7년 중에서 재기금이 거의 제일 싸지 않아요? 제일 부담 없잖아요. 전세도 어때요? 전세는 너무 거의 싸잖아요, 전세도. PIR도 보세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정말 여러분들이 정말 부동산 투자로 성공하고 싶으세요? 정말 내 집 마련 잘하고 싶으세요? 그러면요, 지금 제가 하는 얘기를 정말 귀구리에서 제대로 들으세요. 뭐냐면 지표 보면 돼요. 어디가 고평가고 어디가 저평가인지 말이나 그냥 언론에 그냥 나오는 얘기가 아니라 데이터에 근거해서 지역마다 다른 의사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울산 같은 경우는 사도 돼요. 아니, 얼만큼 더 싸야 살 거예요? 얼마나 더? 어떡하라고? 자, 그런데 여기서 딱 하나 찝찝한 데이터가 있습니다. 자, 입주 물량이 있어요, 없어요? 입주 물량 빵. 23년이 마지막 입주 폭탄이었습니다. 작년이 마지막 입주 폭탄이다 보니까 전세가율이 어떻게 돼요? 훅 떨어지고 가격도 훅 떨어진 거죠. 근데 이제 입주 물량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전세가율이 어떻게 된다? 전세가 올라가면서 전세가를 밀어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전세가율이 지금 77%입니다. 굉장히 높죠. 자, 그런데 공급이 있다 없다? 없고, 주식으로 따지면 퍼나 PBR, PSR이 지금 좋다 안 좋다? 너무 좋다. 그래서 울산 동구의 아파트를 사는 게 너무 좋을 수 있다. 딱 하나 빼고. 그게 뭐냐? 그게 바로 이거예요. 매매 가격 대비 연간 임대료. 부동산의 이제 전세가 아니라 우리가 매매를 봤을 때는 얘도 투자나 투기 심리가 굉장히 커요. 그렇기 때문에 얘를 항상 뭐랑 비교를 해야 되냐? 투자나 투기의 가장 디폴트값 기준, 그게 뭐예요? 바로 은행의 예금금리입니다. 은행의 예금금리가 지금 얼마냐면요, 3.5% 정도 합니다. 자, 근데 울산 동구의 지금 월세 수익률이 얼마예요? 3.7%밖에 안 돼요. 요거 차이가 뒤에 막대 그래프인데 빨간색이죠. 이제 지금 겨우 초록색 살짝 왔죠. 근데 이전에는 어때요? 다 플러스였고요. 잘 나왔는데요. 그렇죠. 은행 예금보다 월세 수익률이 훨씬 좋았어. 즉 은행에 돈을 넣어놓는 것보다 울산에 아파트를 사서 월세를
주는 게 전세도 마찬가지. 이게 훨씬 더 돈이 됐다. 그러니까 돈이 어디로 가요? 부동산으로. 자,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부동산 시장을 볼 때도 이 은행 이자랑 비교를 하는 게 너무 좋다. 자, 이걸 봤을 때 좀 더 저는 떨어지면 매력적일 것 같아요. 하지만 그냥 내 집 마련 정도라면은 주택 여러 가지가 너무 좋고 공급도 없고 하니까 전세도 너무 많이 떨어졌고 지금 정도면은 투자 점수도 좋고 그래서 울산에 실수요로 내 집 마련 하실 수 있는 분들은 하셔라. 자, 그러면 내 아파트라고 할까요? 단위를 조금 더 축소시켜서 아파트, 단지라고 하면 또 다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아예 좀 축소시켜볼 수도 있어요. 있을까요? 그러니까 뭐냐면 자, 여기서는 이렇게 이제 시도랑 시흥 구를 분석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놨고요. 네.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울산 아까 동구 제가 말씀드렸죠. 네. 보시면 이렇게 이제 아파트 단지들이 나오죠. 저는 일단 뭐를 보냐? 여기서 분위를 먼저 봅니다. 분위 지도.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연식을 먼저 봅니다. 그러면 새 아파트가 어디가 많은지 적은지를 다 알 수가 있어요. 자, 울산은 이제 공급 물량이 줄어들죠. 그래서 이제 보시면 여기 보시면 뭐라고 설명이 되어 있냐면 5년 이하가 빨간색, 그 다음에 10년 이하가 파란색, 20년 이하가 갈색, 20년 초과 아파트가 회색이에요. 초록색은 새 아파트고요. 자, 그럼 울산의 새 아파트가 어디 들어서는지 다 알 수가 있죠. 제일 저평가인 울산의 동구에는 입주 물량이 있나요, 없나요? 하나도 없습니다. 즉 입주하는 새 아파트가 하나도 공급이 제로다. 전세가 상승에 보탬이 많이 되겠죠. 그리고 원의 크기가 아파트 세대수 크기고요. 만약에 여기서 아파트를 고르신다라면은 어떤 아파트를 고르시겠어요? 일단 빨간색, 파란색 이거 원이 좀 커야 되는데 그렇죠. 뭐 이런 애들 10년 차 1897세대 아마 이런 걸로 저는 알아볼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아예 향후 들어오는 신축이 없다 보니까 기존 중에서 새 아파트에 좀 관심을 좀 많이 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무엇보다 이 투자 체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아까 시도, 시구, 지역 본 거랑 다 이어지는 거예요. 얘는 개별 아파트의 수요나 공급 이런 데이터들을 다 여기다 넣는 거야. 아파트를. 자, 그래서 이제 보면 딱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초록색이면 좋고 빨간색이면 안 좋은 거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거주까지 나와 있죠. 이 아파트가 지금 거주하기 얼마나 좋은지 안 좋은지. 그래서 이 아파트 보니까 교육이 9점, 교통 7점, 생활 6점. 아, 여기는 애들 교육하기가 되게 좋은 동네구나라는 걸 한 방에 이 아파트 단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리고 다시 요약으로 들어가서 여기 이제 주택 구입 부담 지수나 다 있죠? 네. 여기 다 있어요. 요거 보시면 돼요. 그래서 주택 구입 부담 지수를 보면은 제가 이제 요거 점수가 지금 조금 잘못돼 가지고 요걸 제가 이제 지금 업데이트 하라고 제가 얘기를 해놨는데 차트를 들어가서 보니까 색깔 바뀌는 거 있죠. 요게 이 아파트의 주택 구입 부담 지수입니다. 그리고 요 회색 있죠. 요 회색이 이 동네 울산 동구의 주택 구입 부담 지수 평균이에요. 그래서 네. 지역의 평균과 이 아파트를 같이 볼 수 있는데 요 데이터가 지금 2015년부터 있잖아요. 자, 10년 중에서 이 아파트의 주택 구입 부담 지수가 언제가 제일 싸요? 지금이 제일 싸죠. 그러면 저 수요 점수가 3점이면 제가 10점이겠죠. 자, 그래서 지금 이 아파트는 지금 사도 돼요, 안 돼요? 너무 좋죠. 그러니까 색상만 딱 보면 초록색 많은 데는 사시면 되고 빨간색이 있는 거는 좀 더 디테일하게 보시면 되는 거. 너무 쉽잖아요. 만약에 이제 울산 같은 이제 지방의 아파트를 보는 방법과 서울이나 수도권이나 이런 지역의 아파트를 보는 방법에 차이가 있으세요? 거의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지방 같은 경우는 호재도 또 굉장히 많이 봅니다. 이런 본질적인 가치도 있지만 호재, 그 중에서도 일자리나 교통 호재 이런 게 좋은 게 있으면 훨씬 더 파워풀해질 수가 있는 거죠. 사실 네. 저는 대표님이 지난번 인터뷰 때 얘기해 주셨던 한 단어가 굉장히 특이했던 게 대표님 팔랑귀라고 하시는 네. 거예요. 어느 정도였길래 팔랑귀라고 얘기를 하셨죠? 예전에 팔랑귀였죠. 지금은 아니고 잘 모르던 시절에 30대 시절에 팔랑귀가 하다 보니까 단맛 조금 쓴맛 많이 아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하다가 진짜 내 인생 큰일 나겠구나. 성공이라는 거는 지속적으로 반복 가능해야 되잖아요. 한 번만 성공하고 뭐 그 다음에 안 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저는 저만의 기준을 만들게 된 거죠. 사실 흑역사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리고 그런 시련이 왔을 때 진짜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 시련에 굴복하고 무너지느냐 그런 시련이 왔을 때 아 내가 왜 이런 시련이 왔는지를 분석을 해서 기회로 삼아서 나를 어떻게 하면 더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지 여기서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련이 절대 팔랑이 나쁜 거 아닙니다. 좋게 생각 얼마나 긍정적이야. 긍정적이잖아요. 근데 긍정만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정확한 근거들을 가지고 하시면 너무 좋겠다.